우리 의원님들이 더 힘이 실어주시라고 일부러 언제 전화 못하고? 며칠 전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앉으시죠? 앉으시죠? 예. 송상 의원님 앉으시죠. 우리 정진석 의원님. 아 위에 잠시 나서려고 우선 제가 일어서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언론인 분들과 간담회 하자고 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준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 또 허남주 의원님, 송승환 의원님, 또 정진세 의원님께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주신다고 일부러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좀 허니문 기간을 끝내고 정말로 행자위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정이 전체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민선 6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난 7월에 첫 업무 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도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 공사관실, 건발련, 서울과 전주 장학수, 공보과 홍보기획과 이 부서는 부서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순전히 민선 6기 출범에 있어서 저희는 허니문 기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민선 6기가 조금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서들이 총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전체 118억 8천 정도 됩니다. 예산도 많이 써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럼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청에서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업무보고를 받아야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고 저희 의원들도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여기다 밝히지 않고 지금 막 이 부서장들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뭐 채용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왔듯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지식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채용을 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 부서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혀 도정의 시스템에 그 소통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쓴소리라고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 확대하고 연구하자고 하는 의미는 도정 민선 6기가 더 잘 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그럴 의향은 있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런 점을 잘 좀
도민께 알리고 또 도정에 대해서 지적도 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민선 6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적인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정도예요? 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니, 업무보고는 여기서 원해가지고 안 받은 거고. 아직 원한 건 아니죠. 아직 저희가 부서장이 배려를 한 거죠. 하여튼 예.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좀 내용이 좀 있어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 채용을 했는데 조직 개편으로 부서가 없어진다라면 무슨 저기냐 이제 이런 말씀이 오히려 이번 그 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직 개편 안과 관련돼서 뭔가 그 말씀을 들으신 거나 아니면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조직 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심사해야 될 직접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부담스러운 심사에 부담스러운 행위는 안 하려고 하는데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전라북도가 주라기 공원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송하진 지사께서도 주장했듯이 14개 시군의 경계가 없어지고 전라북도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하나로 통합되면서 전라북도의 역할은 시군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라기 공원에 사는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면은 시군 지원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점이 우리가 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작은 것이 잘 되고 있는가, 기본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개 부서의 그런 의회가 민선 6기를 존중하고 또 소통을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직 개편안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체화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따로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주라기 공원 같다. 보셨으니까 그 산하기관장이라든지 최근에 그 대학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사후 검증이 됐거나 사전 회의가 됐거나 어떻게 할 거나 다시 한번. 예, 그 문제도 이제 내일 모레 사이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14일 날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그 모일간제 보도가 된 것처럼 조례안으로 정식으로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요? 그 얘기를 해주셨죠. 예, 조례안 내용은 사후 법적인 테두리이기 때문에 사후 검증이긴 하지만 지금 안의 내용을 보면은 12개 출연기관장 이외에 다른 기관의 의견도 물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12개 출연기관장 이외에 도청에서 의회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시에 4급 상당 이상의 개방형도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되는 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4급 상당 개방형. 공청회는 명칭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이를테면은 청문 제도에 관한 의견 수렴 공청이겠죠. 출연기관장하고 4급 상당의 개방형 규칙이 지금 네, 현재 안은 그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를 그런 논의를 그 공청회를 통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사후 검증을 하게 되면 구속력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후 검증. 그렇죠. 그냥 어떤 예방 차원이고 검거 차원인가요? 이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의회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하는 게 서툴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일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그 예산 줄여야 되겠죠. 그건 뭐 의회 권한이니까 의회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그 기본으로는 민선 6기가 더 국민들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 견제와 감시는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추행기관장 그러다 치고 임기제 공무원들 말 그대로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들 이렇게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알아서 나간다든지 그런 정치적인 영향권에 있는 걸 어떻게 보세요? 말 그대로 전문 계약직인데. 저도 정치인이라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정치적인 부담이 좀 갑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우리 7분의 그 행자위 위원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들거든요. 그리고 위상의 문제도 있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직위를 가지고 와야지 정치를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검증제가 도입이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임명권자가 아무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그 여러 가지로 지적됐던 뭐 정실 인사라든지 코드 임명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기자회견 청했던 그 내용은 이제 감사관실이나 홍보기획과까지 이번에 이제 그 부재 중인 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12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안 했어도 최소한 어떤 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하고 민선입회가 들어서서 이렇게 좀 협조적이고 상호 그런 관계들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그 로드맵조차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회를 좀 경시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조금 뭐 막말이지만 저렇게 1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서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부분이죠.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해 보면은 지금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이면에는 권력의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서로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중단하고 제대로 도정이 펼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선임은 기간이 한 달 동안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선임은 기간에 아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좀 크게 좀 큰 결단도 해줄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개편 한 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 또 사후 검증을 하는데 아까 전 여기 질문 나왔지만 이게 상해법에 대해서 상해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효력을 갖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그거 구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또 발목 잡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제 첫 번째
부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이제까지 배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중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은 지금 도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전체가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전문가, 업무에 대한 전문가, 소통에 대한 전문가. 근데 그 전문가가 전문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개선시켜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조직 개편은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저는 경시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개편은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겠지만 잘못된 조직 개편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 역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아주 신중하고 진중하게 저는 심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그 사후 검증 문제는 지금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후 검증으로 가지만 사후 검증을 함으로써 우리 송성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가 절대 권력을 혼자서 갖기보다는 도민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을 더 숙고하고 또 수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의회의 역할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희 행자위에서 우리 7분,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6분이십니다. 저하고 김종철 의원이 이제 대선 이상이고요. 근데 6분의 의원님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송성한 의원님, 또 허남주 의원님, 정진세 의원님, 양성빈 부위원장님, 이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거리상 멀어서 나오지 못한 강용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분들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더 신중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